오늘이 제가 일본에 온 지 딱 400일 되는 날이어가지고 일단 저는 일본어를 못해요. 지금 N3 수준 될까 말까. N3 수준도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유튜브에서 N3 문법 같은 문법이나 이제 JLPT N3 문제풀이 같은 거 보면은 모르는 거 꽤 많아요. 그 정도의 일본어 수준이고, 근데 어떻게 일본에 취업해서 이제 1년 이상 재직을 했는지 어쨌든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일본어 못하는 제가 일본 기업에 취업해서 1년 이상 살아남은 방법. 이제 한국 기업의 일본 지사고 파이낸스 업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국에서 원래 파이낸스 업무를 했어요.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2년 정도 했는데 한국에서 파이낸스 업무를 했고 대학교 전공도 파이낸스 전공이었고 이제 자격증도 사실 이제 세무사, 회계사 이런 거 빼고 이런 전문적인 거 빼고 이제 실무에 필요한 거 예를 들면은 전산세무, 뭐 기업회계, 세무회계, 재경관리사 이런 거 다 있고 커머에 당연히 있고 그런 상태였고 이 상태에 제가 재작년 2023년 9월에 나는 내년 9월에 일본에 살아야 돼 라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되게 타이트한 일정으로 취업을 준비를 했는데 일본에 거주권을 취득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취업 난이도를 낮추고자 한국 회사의 일본 지사에 주로 문을 두드렸고 이제 직무는 당연히 파이낸스에서 바뀔 수 없었고 가고 싶은 업계가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 일하던 업계를 이제 일본에서도 다시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일본에서 업계는 상관없이 파이낸스 직무를 하는 한국 회사의 일본 지사, 그게 제가 세운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2023년 9월에 나는 내년 9월에 일본 살아야 돼 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 되게 무리한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어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 1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일본어 실력을 비즈니스 수준으로 이렇게 단숨에 키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일본이랑 한국이랑 파이낸스는 거의 똑같으니까 이 갖고 있는 파이낸스 지식을 활용해서 일본의 회계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일본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일본어를 하게 만들어서 자격을 따는 것보다 자격을 먼저 따서 조금 약간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저 그래도 업무에 사용하는 일본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라는 거를 어필하는 쪽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차라리 빠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목표를 9월에 공부를 시작을 해서 12월에 일본 갈 때 부기 3급을 합격해오고 그 다음에 2월에 한번 유예기간 한번 그리고 3월에 다시 일본 갈 때 이때는 진짜 부기 2급을 따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12월에 부기 3급이 떨어졌어요. 이제 여기서 계획이 조금 틀어졌는데 2월에 다시 봐서 땄고 이제 뭐 3월은 뭐 빠이빠이 3월은 뭐 부기 2급은 빠이빠이. 아직도 공부 중입니다. 8월에 딸 거예요. 8월에 딸 겁니다. 진짜 8월에 못 따면 영원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는 거 사실 핑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직장 다니고 이제 지난 6월까지는 제가 사이버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제 일본어 좀 공부하고 싶어서 사이버 대학교 지금은 종강한 상태니까 9월에 다시 개강할 테니까 그 전에 일상 부기 2급을 취득해 놓는 게 목표다 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뭘 갖고 있고 뭘 하고 싶고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까지 세워서 계획대로 되면 너무 좋죠. 근데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대책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죠. 6월까지 내정이 안 되면 7월에 이제 3분기 워홀 신청을 하는 걸로 계획을 정해놓고 이제 워홀도 뭔가 자격이 있잖아요. 뭐가 있더?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조건 이제 준비해놓고 이제
취업 활동을 하는데 운이 좋게 제가 5월에 딱 내정이 됐어요. 5월에 내정이 돼서 6월에 일본을 왔는데 아마 6월까지 내정이 안 됐으면 7월에 5월 신청해서 9월 맞춰서 이제 일본에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제가 준비해놓은 플랜 B였어요. 이제 일본에서 1년 동안 워홀 비자 받아서 살면은 이제 매장직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직접 손님을 접객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일본어를 빨리 늘리는 거 하나 필요하고 이제 제가 파이낸스 일 했으니까 뭔가 그거를 살릴 수 있는 사무직 알바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워홀 비자를 취로 비자로 돌릴 수 있게 그것까지 계획을 세워놨었어요. 저를 채용해주신 분이 이제 회계 파이낸스 팀장님이셨는데 이제 처음에 팀장님 마음에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라고 할까나 그냥 간단하게 근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면접 때도 일본어 자기소개 하라는 걸 되게 망쳤어요. 어쨌든 뭐 꿋꿋하게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채용하겠다 이제 부기 3급을 취득한 노력을 보고 채용하겠다라고 해주신 게 어쨌든 팀장님이신데 당연히 팀장님한테 잘 마음에 들어야 되고 마음에 들고 싶고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원하는 모습의 나로 저를 최대한 이제 출근하는 저를 세팅을 했고 일본어 실력 늘리고 싶어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일본어 뉴스 읽어주는 채널들 구독하고 뉴스 많이 보고요. 이제 일본어 라디오도 듣고 드라마는 솔직히 잘 안 봐요. 드라마 같은 건 잘 안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조금 무리해서 한 게 일본어학과 사이버대학교 입학을 올해 하게 됐습니다. 저 A뿔 받았어요. 다음 학기에도 A뿔 받으면 좋겠다 정말. 그래서 이번 학기 지난 학기죠. 25년 상반기 헛술했고 다음 학기가 조금 무서워요. 왜냐면은 다음 학기랑 그 다음 학기는 최대 학점으로 들어야지 제때 졸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요즘 개인적인 이유로 약간 이직 마렵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제가 이제 이력서를 전직 사이트에 올려놓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인지 볼 수는 제 신상 정보까지는 볼 수 없으니까 이력만 보고 막 우리 회사에 지원해주세요 이런 거 엄청 많이 와요. 근데 막상 넣으면 연락 오는 곳은 진짜 10개 중에 1개, 2개도 안 된다. 1개 될까 말까. 그런 와중에 제가 한국에서 일하던 업계에 이제 일본 회사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소비자로서 좋아하는 회사가 한번 직무 경력서 보내보라고 제가 그 회사에다가 이제 스카우트 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일단 레주메 보내면은 이제 이 사람 뭔가 이 자리에 공석이 나는데 이 사람이 괜찮을 것 같다 하면 이제 연락이 오는 그거를 한번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외국인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기뻤어요. 진짜 기뻤어요. 사실 뭐 떨어지면은 저의 부족함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할 거지만은 그냥 일단 아직도 부족한데 그런 거 그냥 뭐 직무 경력서 보내봐라 이런 거지만은 그래도 그게 제가 이렇게 스카우트 이력서 넣은 거에 회신이 왔다는 게 되게 1년 사이에 나 많이 성장했다 느꼈습니다. 일본어를 못해서 생긴 에피소드? 영어 이제 일단은 전화 대응이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팀으로 오는 전화 대응 정도는 하는 정도가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 말 많아요. 약간 이제 상대방이 뭐라고 질문을 했는데 제가 약간 뭐 하이 다이조부 데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든가 뭐 약간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이제 전화로 말하면 되게 간단할 일을 일일이 메신저로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저는 안 불편한데 아마 상대방 분들이 불편하실 거예요. 일본 취업 얘기 이 정도로 마무리 할까요? 뭐 있지?